어제 정규 영상에서 업비트 해킹 관련한 소식을 정리드렸었는데요. 영상에는 해킹 피해 규모가 540억 원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영상이 올라간 이후 오후 3시 2분에 업비트 측에서는 해킹 피해액이 540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상을 정리하는 지금도 해킹 피해가 발생되었던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의 입출금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업비트의 해킹 범인이 북한의 라자루스일 확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가 맞다면 업비트는 지난 2019년에도 580억 원을 털리고 이번에 445억 원이 또 털렸다는 건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면 이번 해킹이 북한의 라자루스로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 2019년에 해킹했던 방식과 이번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난번과 이번 모두 핫 월렛을 서버 공격이 아닌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서 관리자가 자금을 이체한 방식으로 코인을 털어갔다고 하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비트는 2019년에 당했던 방식 그대로 2025년에도 똑같이 당한 것이라서 꽤 많은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조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외환, 주식, 원자재, 지수, 선물, 암호화폐 등의 자산의 차익 거래를 제공하는 글로벌 브로커인 FX 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007년부터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 쿠프치케비치는 오늘 피보나치 되돌림 현상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조만간 10만 달러 수준까지 가볍게 가격을 회복할 것이라고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 추세를 보인 이후 일정 비율만큼 돌아오는 지점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반대로 급등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의 비율로는 23.6%, 38.2%, 50%, 61.8%, 78.6%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알렉스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번에 9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하락분의 61.8%가 상승했기 때문에 향후 몇 시간 동안 9만 1000달러 즈음의 가격대에서 큰 하락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이 10만 달러까지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상은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역반등 패턴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라서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런 류의 패턴 분석은 앞으로 호재 혹은 악재가 없다는 전제에서 맞을 확률이 높은데 시장은 하루에도 몇 개씩 크고 작은 호재와 악재가 터지고 있어서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최근 더 이상 하락이 발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반등이 발생되었고 이런 류의 분석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풀리게 되는 만큼 맹신하지 말되 기분 좋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유럽 주식과 파생 상품 헤지 펀드를 관리하고 36세의 은퇴 후 리얼 비전을 공동 창립해서 150개 이상 국가에서 금융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라울 팔은 현재 비트코인이 2017년에 구글과 매우 흡사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언급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구글과 지금의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4가지가 비슷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증가하는 제도적 도입, 두 번째는 규제 명확성 증가, 세 번째는 실제 사용 사례 확대와 마지막으로 성숙한 인프라 및 기술이 비슷하다고 밝혔는데 구글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큰 도약을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지금이 정점이 아닌 디지털 자산 진화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라울 팔은 비트코인을 단기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장기적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미 정제된 인프라와 사용 사례 확대 등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미래가 대단히
상당히 밝을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보다도 더 이전의 성장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밝혔는데 투자 쪽 분야에 방귀 좀 끼는 사람이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상품이라고 언급한 만큼 우리는 대박인 세일이 끝나가는 비트코인 모으기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업비트가 조금 전에 어제 발생된 해킹과 관련해서 사과 공지를 올렸네요. 해당 공지에 사건이 발생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함께 현재 밝혀진 원인도 공개를 했는데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다수의 업비트 지갑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개인 키를 추정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해킹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의 이야기만을 유추해보면 특정 지갑의 트랜잭션만으로 키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제가 이쪽 관련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선뜻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관련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본 후에 다음 라방이나 정규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업비트는 이를 확인해서 지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445억 원이고 회원 피해 자산은 386억 원인데 이 중 23억 원은 동결 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회원 피해 자산에 해당되는 386억 원은 업비트가 모두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한 상태라서 사후 처리에는 큰 불만이 없지만 오늘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19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킹을 당한 이력이 있는 업비트가 또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업비트 이외 다른 거래소는 안전한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사건인데요. 이 와중에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엄단할 것이며 100만 원 이하 거래도 모두 트래블룰 규제를 적용해서 모든 입출금 거래에 이름, 거래소명, 지갑 주소 등을 받고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조치는 당연히 해야 하고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다만 지금의 이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자칫 세계적으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금융 디지털화에 우리나라만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쇄국 정책이 될 우려가 있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쇄국 정책을 펼쳤던 흥성대원군도 조선의 전통 질서와 왕권 강화를 위해 서양 문물을 오랑캐로 간주해서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대비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데 큰 기여를 했던 너무나도 아쉬운 결단이 있었고 쇄국 정책 역시 명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극단적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를 크게 저하하게 만든 아쉬운 조치였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지금의 트래블룰은 칼이 위험하니까 주방용 칼을 압수한다거나 자동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차량의 속도를 50km로 제한을 마약이 문제니까 마약성 진통제도 모두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걸로 느껴져서 조금은 더 세련된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매우 아쉬운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은 바이비트에서 진행하는 총 상금 250만 달러 약 37억 원이 걸려있는 바이비트 7주년 이벤트인데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추가해둔 링크를 통해 등록을 하신 후 매일 제공되는 미션을 수행하면 100% 당첨되는 럭키드로우를 받으실 수 있는 것과 블랙 프라이데이 상금 5만 달러, 7주년 기념 상금 77,777달러, 크리스마스 상금 12만 5천 달러, 새해 카운트다운 상금 17만 5천 달러 등 포인트를 꾸준히 쌓으면 뭐라도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니까 일단 등록부터 해두신 후에 평소처럼 바이비트 거래하셔서 단돈 만원이라도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